남극이 정말 추울 것 같아요. 남극의 온도가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남극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극지까지의 이동 경로와 거리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남극에 2개의 기지를 가진 세계 10번째 국가입니다. 그 가운데서 40년 동안 남극 연구를 활발히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기술부에서 되고 싶고 닮고 싶은 한국의 과학기술인으로 선정됐고요. 프랑스 극지협회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극지 연구가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김예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2021년 3월에 남극과학계를 대표하는 국제남극과학연구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자, 먼저 국제남극과학연구위원회가 어떤 곳인가요? 스카의 원래 이제 기능은 남극에 대한 과학적인 이슈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고요. 또 하나 현재 남극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극 조약이라는 기구에 과학적인 자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또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임무와 더불어서 의장은 우리 사무국이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있는데 이 사무국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예, 우리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남극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1958년에 만들어진 민간 국제 학술 기구입니다. 특히 요즘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극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극과학연구위원회의 역할도 점점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영, 불, 러시아 대부분의 선진국들 45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긴 지 지금 63년째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이 됐는데요. 이건 아마도 우리 국제사회에서 남극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극지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동경심도 좀 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남극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글쎄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자연환경을 우리가 얘기하면 저는 보통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극이 정말 추울 것 같아요. 남극의 온도가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남극은 지역적으로 계절적으로 많이 온도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느 대륙보다 가장 추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가면은 12월에서 1월, 2월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해가 안 지고 간혹 영상으로 올라갈 때도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요. 겨울 가면은 해안 지방이라도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내륙에는 여름에도 영하 50도 그리고 아주 겨울 추울 때는 영하 89도, 80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춥고 건조하고 바람이 세다. 바람이 세다. 동물들은 잘 살잖아요, 근데. 네, 동물도 이제 이 특정한 몇 가지 종류만 네. 이제 내륙에서 못 살고 바닷가에서 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는 펭귄 대표적이죠. 제가 좋아하는 동물. 네, 물개 네. 이런 종류가 대표적인. 춥다는 건 뭐 다들 아시죠? 남극이 얼마나 추운지. 예. 춥죠.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장 추울 때는 영하 89도까지 기록하는 기록도 있고요. 네,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자연 상태에서는 아마 최저 기록이죠. 인간이 잰. 그 다음에 바람이 많다고 하는 거는 대륙의 내부에서 해안으로 부는 바람이 항상 불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건조한 기후예요. 지구상에서. 예를 들어서 남극점에 가까이 가면 1년에 물로 환산했을 때 한 20mm 정도밖에 눈이 안 내립니다. 강수량이죠, 예, 그러니까. 따지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하라 사막보다 더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가 가장 단어로
환경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89도면은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냉동 창고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살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영하 89도 정도 되면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네. 아주 특수한 이제 장비와 의복을 피복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활동하기 힘들죠. 거의 우주복 형태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거의 비슷한 형태의 네.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극에 인연을 맺게 된 건 상당히 이제 우연이었는데요. 1981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을 뵙고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남극을 연구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혀 남극이 어떤 데인지 알 수도 없고 남극에 사람이 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를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이 선생님을 따라서 현장 조사도 가고 하면서 남극의 그 참 묘한 매력을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 40몇 년 동안을 계속 남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남극을 처음에 딱 갔을 때 저 물어보더라고요. 남극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남극을 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뜻이 무슨지는 몰랐고 설마 내가 남극을 또 오랴 했는데 묘한 그런 예언이 적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남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1987년에 남극에 기지를 짓자는 이제 정부 방침이 세워졌고 네. 그걸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남극에 연구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네. 남극에 대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급히 이제 유치과학자로 귀국을 하게 됐죠. 근데 그리고선 1년 만에 이제 기지를 우리가 지었거든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 1회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예. 아마 지금도 이 기록을 깬 나라는 없고요. 네. 저희가 그 당시로 봐는 좀 전문가도 없고 우리가 지어본 경험도 없고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가시적인 변화일까 좀 궁금한데요. 남극 전문가로서 이게 내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하고 이만큼 달라졌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83년에 처음 남극을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빙하의 후퇴입니다. 세종기지 같은 데만 보더라도 지난 30년 동안 빙하가 한 2km 정도 후퇴를 했어요. 네. 빙하가 후퇴한다는 얘기는 빙하가 빨리 녹는다는 거죠. 쌓이는 눈보다 녹는 게 많다는 얘기죠. 땅이 드러나. 예, 그래서 뒤로 자꾸 후퇴를 하는 거죠. 네네. 한 2km 후퇴했기 때문에 눈으로 확 보이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고 음. 또 최근에는 더 온난화가 진정이 돼서 네. 남극에서 우리 장보기지 같은 데만 해도 네네. 여름에 그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는 날도 많잖아요. 많이 예. 많아요. 어. 남극과 북극은 지금 현재 지구가 음. 온난화되고 있는데 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극, 북극. 북극에서. 예. 네. 지구 평균보다는 2배 정도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려면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지구의 과거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예. 적어도 지난 100만 년 동안의 기후 변화가 남극의 얼음 속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 예.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볼 때 지구 환경 변화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북극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극은 제가 일생을 동고동락한 제 실험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만들어야 하는 미완성인 실험실로 앞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남극이 최후의 청정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남극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비오염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남극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핵실험을 한 방사능 낙진이 남극의 얼음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70년대까지 많이 사용했던 살충제 DDT 성분 같은 것도 현재 남극의 펭귄의 알에서 일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미 남극 주변의 남극양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극 우리 기지의 예를 들면은 네. 남극 기지도 조그만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요리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저도 그게 먼저 떠올랐습니다. 네. 네.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의사도 한 명 있어야 되고 발전기 돌리는데 발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전기 발전. 전자기사도 있어야 되고 네. 중장비를 다루는 여러 가지의 이 분야의 복합적인 그런 사회를 이뤄가는 모든 분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월동생활 했다 보면은 연구원하고 이 전문가들이 많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대장으로 지내다 보면 이제 그 대원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면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이는 사람이 요리사예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하죠. 이 연구원이 한 명 뭐 상태가 안 좋다든지 네. 또는 좀 디프레스 됐다. 그러면 뭐 큰 전체 기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네. 요리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좀 아프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기지가 굉장히 침울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VIP군요. 네, 그래서 네. 대장으로서는 잘 모셔야 되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요리사. 예. 남극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극지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또는 대소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현재 남극에서는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서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갔던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 쓰레기 있죠. 그런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물론 들어간 양 전체를 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울러서 사람이 배출하는 인간 쓰레기도 있죠. 대소변 같은 경우에도 다 오수 처리를 해서 물은 내보내고 고체 폐기물은 역시 말려서 국내로 반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우리 그 극지연구, 남극연구에 대해서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년 전부터. 근데 결국은 이제 접근하기 쉬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좀 어려운 데까지 그리고 남극 대륙의 내부까지 들어가겠다. 네네. 남극 대륙 자체가 워낙 큰 대륙이기 때문에 혹시 뭐 감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남극 대륙의 크기가 호주 대륙의 2배나 돼요. 예. 엄청나게 큰 대륙이죠. 네네. 그런 대륙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인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남극 내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극의 해안에 기지를 가져야죠. 전진 기지를 가지고 네네. 그 전진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병선이 있어야 돼 또 네네. 접근합니다. 그래서 최병선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해안 기지를 만들고 내륙 기지로 좀 들어가는 그 작업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라호는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최초의 최병선입니다. 네네. 실제로 1m 정도의 바다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지은 기지가 두 번째 기지인 장보 기지입니다. 네. 이제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남이 75도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도 기지예요. 장보 기지는 순수한 우리 기술로 네. 우리 디자인에 의해서 건설된 기지고요. 음. 지금까지도 2014년에 이제 건립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현재 남극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기지, 최첨단 네. 기지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건축된 기지로 역시나. 알려져 네.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극지까지의 이동 경로와 거리가 궁금합니다. 남극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구상에 어디 있든지 남쪽으로만 계속 가면은 남극에 갈 수가 있죠.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 어느 쪽에서 접근해도 남극 대륙에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기지는 우리나라에서 지구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예요. 한국에서 17,2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면은 보통 칠레 맨 남단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칠레 최남단까지 가려면 한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5일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지 수영기지에 닿습니다. 한편 장보고 기지는 뉴질랜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뉴질랜드까지 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면 무려 9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12,000km.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입니다. 극지 연구 활동을 이제 꿈꾸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극지 연구라는 게 종합과학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특정한 분야를 해서 극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연과학을 했던 뭐 공학을 했던 또 인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걸 했던 극지에 다 접목할 수 있는 예. 종합 과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꿈을 가지고 네. 남극이나 북극의 극지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가능하다 보고 보이는데 특히 이제 한 가지 다른 거는 연구하는 지역이 좀 자연 환경이 좀 혹독하고 똑똑하죠. 또 네. 고립되고 또 외롭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신력이 좀 강한 음. 그죠? 신체적으로 당연히 건강해야 되겠지만 네네.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극연구소를 꿈꾸는 우리 후배가 있다면 네. 어떤 분야를 하든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음. 접근하면 네.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극에서 생활하다 보면 1년간 장기간으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 탓에 심리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로움과 고립감,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남극에서 지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적이 자기가 고립되고 외롭고 생각을 가진 것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1년 동안 남극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져가서 한 1년 정도 하면은 못할 게 없죠. 그런 자기 자신만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가서 지내는 것이 고립감과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네. 많은 우리 동문들이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한테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꼭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쓰나 마나는 사람이냐 네. 쓰나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게, 이게 단순한 얘기 같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큰 저의 좌우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쭉 기억을 보면은 일단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순간에 항상 그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예, 그런 거를 자꾸 되뇌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서울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일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저는 서울고등학교 이 시기라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 척추가 만들어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척추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똑바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시기에 저희 척추를 똑바로 세워서 잘 클 수 있도록 해준 정말 고마운 네. 시기였고 고마운 교육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현대 사회는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빠르고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볍게 모든 결정되고 그런 사회고 또 자라는 청소년들은 그런데 또 익숙해야지 적응을 해나가겠죠. 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꼭 하고 둘째는 그 중에서도 남이 안 하는 걸 좀 해봐라고 항상 그 조언을 많이 하는 분한테 우리 서고등학교 우리 학생들도 주변에서 뭐가 좋다라고 많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찾아서 그 중에서도 남이 안 하는 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다 하는 걸 하면은 그거보다는 남이 안 하는 거 했을 때 더 성취감과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서고등학교 우리 후배 학생들한테는 꼭 자기가 원하는 거를 꼭 찾아서 그 중에서도 남이 안 하는 걸 했을 때 정말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있고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조언을 한번 해봅니다.